수익을 많이 보셨겠는데요?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이거 네. 15만 7,500원이면 올해 사신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아닙니다. 뭐 재작년도 아닌 것 같아요. 2년 넘으신 것 같은데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인데 사실 저는 그 삼성 SDI를 2016년도 이 바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당시 33LLL을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찾아오게 되면 조그만 종목들보다는 대형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기, 삼성 SDI, 33LLL 그래서 LG화학,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근데 LG디스플레이가 조금 뭐 지지부진하지만 근데 그때 당시는 50%까지 갔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 대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이 추에서 이 삼성 SDI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추천해드렸던 가격에서 250%는 올라갔거든요. 저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면 별로 잘 추천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얘가 나빠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LG화학이 따라 올라가듯 그리고 2차 전지 얘 말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워로직스도 있지만 뭐 LNF도 있고 뭐 후성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삼진 L&D도 있고 지금 2차 전지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삼성 SDI를 가지고 욕심을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할까라는 부분에서는 아니지만 지금 2년 동안 지금 2년이 넘도록 갖고 계신 거고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가세요. 계속 가져가시고 만약에 불안해서 매도하는 자리를 굳이 그러니까 차익 실현 자리를 말씀을 드리면 30만 원 자리가 깨지게 되면 한 3분의 1만 분할 매도하시고 28만 원이 깨지면 또 다시 3분의 1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다시 사세요. 어차피 2차 전지란 이쪽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돈을 넣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절대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2차 전지는 분명히 갑니다. 이게 안 가면 전 세계 산업들 다 무너져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2차 전지는 가야 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30만 원, 28만 원 깨지지 않으면 수익 난 상태에서 계속 가져가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8827님이 보내주신 LNF입니다. 26,200원에 비중은 10%.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아, 그러시군요. 자, 이거 어제 제가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LNF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아까 전만 하더라도 한 5% 정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제 방송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대요? 자, 일단은 LNF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워로직스 LNF 이게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무조건 갑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노래를 했고 올해도 얘기를 했고 최근에서도 2차 전지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LNF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지금 이거 바닥이죠? 26,200원이면 이건 그 정도는 무조건 수익으로 돌릴 수 있어요. 바닥에 있고요. 이미 벌써 과거의 대장이었던 사실 LNF가 대장은 아니었고 과거에 2014년도부터 움직였던 대장은 일진머티리얼즈, 후성, 에코프로인데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바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겠다고 박박 우기면서 강하죠. 아마 고점을 돌파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게 돌파하게 되면 결국은 후성도 넘어갈 거고요. 과거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후성도 바닥에서 이제 넘어갈 거고요. 많이. 그리고 에코프로도 분명히 갈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에코프로도 분명히 많이 갈 거고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LNF도 못 갈 이유가 없어요. LNF도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그냥 냅두세요. 그래서 26,200원이 아니고 3만 원, 최소한 못해도 3만 원에선 팔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남영 비비안입니다. 1,740원에 비중은 20%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1,740원에 20%면은 지금 손실이 한 50%는 안 되고 한번 볼게요. 한번 1,740원 의류 관련주 쪽인데 1,740원 차트는 괜찮거든요. 손실이 대략 한 40% 정도가 되시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볼 수는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볼 수는 있고 1,5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비중을 좀 줄일 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20% 했으니까 20% 대신에 지금은 재밌는 종목들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IT 부품주,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폴더블폰, 카메라, 아니면 통신 장비. 통신주는 통신주로 보지 마세요. 통신은 통신 IT라고 제가 벌써 2, 3년 전부터 이미 벌써 목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통신도 IT여서 이 IT주들이 먼저가 되는 거지만 뭐 IT주만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남영비비안도 이것도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끼가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급등을 했었던 작전주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정도면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1,5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에서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세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 그 테마가 강력하게 도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움직일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 매집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034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원익 IPS 36,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바로 이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들을 추천하게 되게 된 건데 이때가 이제 4월 이날 언제냐면 4월 6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시장이 흔들릴까 봐 종목을 좀 소극적으로 주려고 하다가 4월 6일 날에 원익 IPS가 튀고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종목들을 한번 계속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이제 시그널이 이제 5월 5일 이후에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얘가 또 움직이니까 5월 6일 날 이걸 보고 아 이거는 이제 시장이 원래 이쯤 그러니까 원익 IPS 가기 이전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받을 거를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5월 5일 날에 또 다시 튀는 걸 보고 아 이거 시장이 조정을 안 받겠구나 해서 제가 5월 5일 지나고부터 5월 6일, 7일, 8일 2차 전지 추천하고 그다음에 시스템마트 추천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추천하고 이랬던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차 도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서 시장이 빠질까 봐 두려웠던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주식을 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익 IPS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는 안 되고 갖고 있는 것만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6,000원이죠. 흐름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원익 IPS가 이제 그 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던 종목이 기억이 나질 않는데 지금 IT 부품주들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한 애들도 지금 나왔어요. 생각보다 좀 이르게, 좀 빠르게 좀 나왔는데 근데 대표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쫓아가야 될 부분들은 아니고 이런 종목들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금 심택도 지금 바닥에다 이만큼 강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다 지금 세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이 만약에 종목을 지금이라도 그러면 IT 부품주를 장비주를 OLED 장비주, 반도 장비주를 뭘 사야 되겠느냐라 물어본다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성엔지니어예요. 결국은 원익 IPS 항상 엮이면서 움직이는 게 DMS, 원익 IPS,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재료 부품주이면서도 반도체 OLED 장비주란 말이에요. 똑같은 비슷한 구조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도 뭐 실적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순환매로는 이런 쪽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어쨌든 간에 원익 IPS는 가져가세요. 지금 종목들의 반도체 부품주들의 움직임 흐름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나오고 특히 오늘이 더 심상치가 않은데 이 흐름은 마치 지수가 2000 돌파 안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장이에요. 지금 정상적인 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주식을 사야 돼요. 그래서 2100 목표치 아마 이제 조만간에 많은 이제 증권사 레포트를 해서 이제 2100 간다면 얘기 나올 거고요. 2200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반도체 장비주 못 간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 공략을 하셔야 되고 원익 IPS는 이거 정고 좀 돌파하게 되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권역에서 한 37,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수익이자는 팔아서 차라리 안 움직인 거 주성엔진 쪽 절반을 교체를 하세요. 굳이 강한 거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강한 거에서 절반을 팔아서 순환매로 이런 거를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원익 IP에서 조정을 받으면 또 이걸 또 공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도체 장비주들 흐름들이 굉장히 세니까 잘 한번 수익에서 한번 잘 팔고 교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7365님이 보내주신 DGB 금융지주 가격은 5,02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대구은행이죠. 대구은행, 부산은행 이제 이쪽 은행주들이 어제 좀 순환매가 좀 나왔어요. 자,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가려면요. 일단은 시장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어제 한번 움직였죠. 어제 한번 움직였는데 오늘은 잘 안 움직여요. 이게 안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수가 가야지 움직이게 되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여버리게 되면 지수가 그냥 단번에 2,300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순환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020원이시면은 수익 날 거예요. 괜찮으니까 보유하시고 일단 5,500원 정도의 목표치를 보면서 천천히 가져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빠른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IT 부품주가 훨씬 더 유리해요. 차라리 통신주라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보다는. 근데 통신주보다는 지금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재료 장비가 더 낫지만 그 후발에서 뽑히는 그러니까 뭐 용의 꼬리라 그러죠. 차라리 용의 꼬리로 보는 뭐 지금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를 차라리 하더라도 이 금융지주 그러니까 대구은행 DBG 금융지주보다는 빠르지 않을까. 근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갖고 있으면 5,500원에서 뭐 잘 가면 6,000원도 충분히 수익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 그냥 하세요. 이거는 수익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이오솔루션 만나볼게요. 18,0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자, 바이오솔루션. 자,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네요.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자, 일단은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제약주들 흐름들이 뭐 나쁘진 않아요. 끊긴 것도 아니고, 지금 IT 부품주에 비해서 지금 테마주들이 조금 밀리는 부분들은 있지만 갈 애들은 갑니다. 이것도 바이오솔루션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18,000원이면은 수익이 일단은 많이 나셨네요. 뭐 작게 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가져가세요. 일단은 한 3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그 앞전에서 조금 약하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으니까 좋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래가 없었으면 27,500원 팔아야 되는데 거래가 좀 들어오죠. 내일도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거래가 내일도 50만 주 무조건 넘어야 돼요. 내일도 50만 주가 넘어가면서 움직이면 27,500원 돌파가 가능하고, 그리고 100만 주 정도 실리면 좋아요. 그러면 3만 원은 슈팅이 걸리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거래가 없으면 27,5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는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는 전략을, 거래가 실리기 시작하게 되면 얘는 계속 가면서 뭐 32,000원, 35,000원도 분명히 가능할 수 있는 시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23님이 LG화학 매수 여부 물어봐 주셨어요. 최근에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LG화학 조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공장에 대한 그 사고 부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원래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죠. 시장이 강하다라는 반증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에서는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차라리 오늘 움직이는 후성 같은 거를 공략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거 많이 올라갔다 사람들이 잘 안 사는데, LG화학의 사이즈가 꽤 크기 때문에 아마 LG화학을 질문하신 분들은 가벼운 것보다, 그러니까 25조짜리니까 좀 무거우면서 물량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걸 아마 찾을 거예요. 그러면 후성도 물량이 작지를 않아요. 6천억짜리 종목이고 과거에 거의 1조 가까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후성이라든지 조금 더 가볍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조금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LG화학을 굳이 해야겠다라 그러면 일단 손절 라인은 33만 원 정도를 잡고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뭐 뉴스들이 일단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악재들도 있고 호재들도 있고 지금 생각보다 잘 강하지 않으니까 탄력이 좀 약할 것 같아요. 이게 급등하는 것보다, 얘가 급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파워로직스나 LNF나, 그러니까 LNF 보면은 벌써 급등했잖아요. 제가 벌써 어제 얘기했던 종목인데 벌써 12%가 급등했잖아요. 근데 LG화학은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 그쪽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근데 LG화학 굳이 하겠다면 33만 원 손절선 잡고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가능합니다.